운명적인 사람을 만나 결혼할 시기는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언제쯤 결혼하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개인의 타고난 운명과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도구로 활용되는데 결혼 시기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를 통해 결혼해야 되는 시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에서 결혼운을 나타내는 주요 요소는 관성과 재성입니다. 여성의 경우 관성정관, 편관은 남편이나 직장, 명예 등을 상징하며 남성의 경우 재성정제, 편재은 아내나 재물, 활동 기반 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결혼운을 볼 때는 이 관성과 재성의 운행 흐름, 즉 대운과 세운 연운에서의 작용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결혼운이 강해지는 시기. 결혼운이 강해지는 시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주 원명 타고난 사주팔자에서 결혼을 상징하는 관성이나 재성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거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할 때 결혼운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침 비옥한 토양과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시기와 같습니다. 대운과의 관계. 사주의 대운은 10년 주기로 바뀌며 개인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자신의 사주 원명에서 결혼을 상징하는 관성이나 재성이 약하거나 부족한 경우 대운에서 이러한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주의 관성이 약한데 관성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대운이 들어오면 이 시기에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의 사주에서 재성이 약한데 재성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결혼운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필요한 기운이 채워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운 연운과의 관계. 대운이 큰 흐름이라면 세운은 매년 바뀌는 운입니다. 결혼운이 강해지는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운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대운에서 이미 결혼운이 좋은 흐름으로 들어서 있을 때 해당 연도의 세운에서 결혼을 상징하는 관성이나 재성이 다시 한번 강하게 작용하거나 원명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결혼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주에서 결혼을 의미하는 정관운이 들어오는 해이거나 남성의 사주에서 정재운이 들어오는 해는 결혼의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절기에 맞춰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좋은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명에서의 조화. 결혼운은 사주 원명 자체의 구성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사주 원명에 도화살이나 홍염살과 같은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운이 있거나 함지살처럼 배우자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별들이 좋은 배치를 하고 있다면 결혼운이 비교적 일찍 열리거나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원명에서 관성이나 재성이 이미 충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결혼 생활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진 집이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운이 약해지는 시기 혹은 주의해야 할 시기. 반대로 결혼운이 약해지거나 주의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상징하는 관성이나 재성이 원명에서부터 약하거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러한 기운들이 충하거나 형을 받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나무도 강풍에 흔들리거나 가지가 부러질 수 있는 것처럼 운의 흐름에 따라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관성 여성 또는 재성 남성의 충, 형. 결혼을 상징하는 관성이나 재성이 원명에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충서로 부딪히는 작용이나 형서로 깨뜨리는 작용을 받을 때 결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주에서 정관이 있는데 충이 되는 대운이나 세운이 들어오면 결혼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결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정제가 충을 받으면 결혼이나 재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치 험한 파도가 배를 위협하는 것처럼 운의 흐름에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원명 자체의 불균형. 사주 원명 자체가 관성이나 재성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결혼 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주의 관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여러 사람에게 인기가 많아 오히려 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착시키기 어렵거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신중함이 지나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재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주변에 여성이 많아 관계가 복잡해지거나 재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치 너무 많은 가지가 뻗어나가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기 어렵듯이 사주의 불균형은 결혼 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 시기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 결혼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사주를 통해 여러 가지 기륭화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특정 운이 온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하는 것은 아니며 원명과의 조화, 주변 환경, 그리고 개인의 노력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사주 명리학 전문가의 상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주 명리학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사주 원명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운과 세운의 흐름을 파악하여 결혼이 가능한 시기를 예측해 줍니다. 또한 결혼 운이 좋은 시기와 주의해야 할 시기를 구분하여 알려주며 결혼 운을 높이기 위한 조언도 함께 제공합니다. 마치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은 개인의 사주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혼 운 관련 띠와 연도 확인. 일반적으로 결혼에 좋은 띠나 연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쥐띠, 용띠, 원숭이띠는 삼합을 이루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띠가 모이는 해에는 결혼 운이 좋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각 띠별로 도화운이나 천을귀인과 같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해가 있는데 이러한 해는 인연을 만나거나 결혼하기에 좋은 시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통계일 뿐 개인의 사주 원명과의 조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특정 계절에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대중적인 기륭은 참고하되 개인적인 운세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이 되는 시기는 사주 명리학에서 관성과 재성의 운행 흐름, 대운과 세운의 작용, 그리고 원명 자체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합니다. 결혼 운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인연을 찾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의해야 할 시기에는 신중함을 잃지 않고 관계를 다듬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주는 운명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 최종적인 결정과 노력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결혼 시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사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만의 상세한 운세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후리지아 사주타로 상담 전화 010-5400-9431